춘천에서 대전까지 배달 왔어요. 왜? 눈이 많이 와서 배달 기사들이 일하는 한계가 있다. 하늘이한테 춘천에서 보내주신 분 그 콜이요. 이게 뭔 얘기지? 이분이 음식 배달이 아니고 뭐 콜 기사인가 보다. 오토바이로 뭐 빨리 날라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계속 떠 있었다. 춘천에 사는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뭐 보내달라고 했나? 화환 같은 거 보내라 그랬나? 근조 화환 같은 거. 티니핑 간식을. 음, 그래요. 요 얘기를 뭐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까.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일어났잖아. 그래서 지금이 목요일이니까 4일째인데 맹비난 특집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도 막 사건 많이 찾아보고 그랬거든.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이게 사건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약간 묻지마 성격도 있는 것 같아. 아빠는 여기 뭐 올라온 글이 좀 있나? 이 애 아빠는 계획범죄다라고 얘기하는데 범인이 이 미친년은 계획범죄가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늘이 김하늘을 노린 건 아니에요. 누구든 상관이 없었어요. 범죄만 준비해서 무턱대고 간 거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건이 월요일 날 일어났고 월요일 날도 얘가 낮에 점심까지 뭔 일이 있었어요. 인연이. 장학사 오고 막 조사받고 그랬거든. 왜냐면은 저번 주에 동료 선생님 팔 꺾고 목 조르고 막 그랬대. 그 전에도 뭐 컴퓨터가 안 된다고 뭐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 전에도 휴직을 좀 했어요. 뭐 정신 문제 때문에. 미친년이야 이거. 미친년이라고 미친년. 미친년인데 병원에서 얘 상태 좀 괜찮아졌다. 그런 말이 이제 소견이 나와가지고 얘가 복직을 한 거야. 근데 이미 복직하고 나서 컴퓨터 때려 부셔. 선생들 막 팔 꺾어 목 졸라.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근데 왜 계속 이거 학교를 출근시키냐고, 이 미친 거를. 결국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날도 장학사 오고 막 조사하고 그러면서 교감이 폭력 사건이잖아. 교사 사이에 폭력 사건인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사들끼리 그냥 뭐 합의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분위기였대. 그러니까 장학사 온 김에 학교 조지면은 교감이고 교장이고 줬대니까 뭐 대충 단순한 해프닝으로 만들고 싶었겠지. 그래서 별일 아닌 것처럼 해놓고 장학사는 휴직이든 뭐 그런 걸 권고했다고 하더라고. 분리조치 같은 거를. 근데 학교에서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교감 옆에서 일해라. 이렇게 시킨 거야. 그래서 그날 이 선생이 교감 옆에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중간에 나가서 칼을 사와요. 늦게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 애 하나 노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김하늘이었던 거죠.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뭐 기사들이 여기 많은데 처음에는 이 기사가 속보로 막 나오는 걸 봤는데 학교에서 1학년짜리 여자애가 칼에 찔렸대. 선생님이랑 같이 찔렸다는 거야.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거 뭐 학교에 누가 무단 침입해서 저지른 묻지마 살인인가?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여자애는 죽었다고 하고 뭐 선생도 병원에 옮겨졌는데 살았대.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범인이었다는 거야. 그 다친 여자가. 여자애 찌르고 자해를 했대요, 인연이. 처음에 바로 나온 게 기사가 돌봄교사라고 나왔는데 돌봄교사 아니에요. 정직원이에요, 정교사. 정교사입니다. 인연이 이름도 까졌어, 명지영이라고. 예, 이미 기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나도. 얼굴은 뭐 아직은 몰라요. 그거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결정할 것 같아, 사회 분위기가. 근데 이게 첫 기사가 잘못 나왔어. 기자들이 속보 싸움 하다 보니까 별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돌봄교사 아니고 정직원이에요. 죽은 애 아빠도 알아. 정직원이라고 교감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직접. 그리고 뭐 돌봄교사는 따로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은 학교에 이제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늘이가 4시 40분에 미술학원 차가 온대 앞에. 교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러서 호출을 해요. 학원차 왔으니까 애 보내달라. 그럼 애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때 원칙적으로는 돌봄교사가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이게 명지영 인연이 노린 건진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타이밍이 얘가 나오는 순간
지가 들어가서 마주쳤나 봐. 그래가지고 뭐 책을 줄 게 있으니까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시청각실 끌고 들어간 거잖아. 그런 순서인데 예, 이 지금 진짜 돌봄 교사는 징계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히 다친 것도 아니고 살인을 당했잖아.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돌봄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학교에서 편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데 교원이 아니에요. 그 임용고시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학교가 요즘에는 뭐 맞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애들도 워낙에 혼자 놔두지 않는 분위기잖아. 나 때랑 다르더라고. 애가 항상 24시간 성인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근데 맞벌이하고 뭐 그러면은 애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봐주는 게 생겼어. 그게 이제 돌보미 서비스인데 학교에 돈을 따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도 뭐 특별활동 강사 같은 거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놀이방 비슷해? 선생님이 앞에 앉아 있고 애들 뭐 보여줘. 만화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책 읽는 시간도 있고 뭐 각자 그냥 자유롭게 그냥 크게 떠들지 않는 한에서 노는 거야. 자유롭게. 그리고 뭐 가끔 간식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뭐 샌드위치 만들고 있을 때도 있고 뭐 오뎅국 끓여주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부모가 데리러 오거나 아니 뭐 학원을 갈 때가 되면 학원차를 타거나 그때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노린 거죠. 2년이, 18년이. 치사했어. 처음에 사건 볼 때. 왜냐면은 우울증 얘기가 나왔어. 지 입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사로 우울증 얘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핑계를 대지 말래니까 짜증나니까 여성 범죄자들이 주로 많이 이 핑계를 많이 대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앞에 서가지고 막 주지를 막 만지고 있었대. 그게 불쾌해가지고 성희롱인가 뭐 성추행인가 이런 비슷한 걸로 신고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손에 땀 나서 그냥 한 이쯤에다가 땀을 다 끈 거야 그냥 손에 땀 나니까 그냥 핸드폰 이렇게 들고 보면서 예? 근데 이 앞에 그냥 그 여자애가 앉아 있을 뿐이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가지고 씨발 뭐 지 앞에서 주지를 만졌다 이지랄 한 거야. 왠지 알아? 지가 아침에 뭐 회사인지 어딘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안 좋았대. 그래서 누구든 신고를 하고 싶었대 이런 거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씨발. 이런 게 존나 많아요. 다 여자들이 그래요. 다 여자들이. 이게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족을 다룰게요. 또 오해를 할 테니까. 여자들 전부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여자들의 사례를 보면은 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댄다고. 자기가 우울하대. 예? 우울하대 지가. 그 누구야? 그 화장실에서 남자가 먼저 들어갔고 여자가 들어갔다가 남자 나오고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여자 화장실 무단침입 뭐 이지랄로 신고하는 50대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도 우울증 얘기했어. 아니 미친년들이 뭐 만만한 게 우울증이야. 우울증 좆도 아니야. 물론 힘든 사람도 있지. 근데 이렇게 막 무슨 살인을 저질러 놓고 우울증을 핑계댈 건 아니라고요. 우울증 걸리느니 무슨 살인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딴 핑계 좀 대지 말라고 이 미친년들아. 죽탱이를 그냥 확 돌려버리기 전에 하지 말라는 거야. 명지영 너도 마찬가지야. 미친년이. 이년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조현병이죠. 이거 조현병 기질이 확실히 있습니다. 얘가 그 무슨 95학번인가 그렇대. 교대 나왔고 아들이 3학년이래요. 고3에서 뭐 수능 봤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얘 신상 까졌어 이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 안 해도 아니 48살이라며. 48살 학교 이름도 뭐 선유초등학교인가 다 까졌는데 거기 명시 교사면은 뭐 다 나온 거지 뭐. 얘는 신상 까진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 도는 사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모자이크 돼 있지만 떠도는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여자예요. 그 여자는 못 살게 굴어가지고 목숨을 끊은 여자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년이 범인년이 못 살게 굴던 그년이 진상년이 미용실 열었잖아. 그 사건 대충 기억날 거예요. 뭔지 미용실 연 것 때문에. 그 여자야. 그 다른 사진이고 예. 아직은 얼굴이 공개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주변에선 다 알지. 이 사건 다시 돌아오면은 명지영 인연이 아니 씨발 지도 자해 시도를 했다는데 생명에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살짝 그었나 봐 어디를. 배를 막 이렇게 무슨 사무라이 마냥 할복한 것도 아니야. 씨발년이 뭔 우울증이야. 그냥 사는 거 씨발 깝깝하고 인생 안 풀리고 성격 파탄 났는데 여기저기 지랄하니까 동기가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 조현병이든 뭐든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학교에서는
정말 얘를 조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교감 옆에서 일을 시키는 것도 되게 불편할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은 회사에서 나 뭐 좀 실수했다고 부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일을 시키면은 불편하죠. 얘가 그랬거든, 이날. 그래서 학교에다가 어떤 손해를 입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죽은 애가 이름이 하늘인데 얘를 노렸다기보다는 무슨 짓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학교에 손해를 입히겠다. 그게 좀 범행 동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인연 죽을 생각 없었어. 약간 뭐랄까 혐의를 떨군다는 개념?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나도 죽으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얘가 사정이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의 어필. 그러니까 지랄이야 병신 같은 년이. 완전 이렇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쉬다가 복직을 했대. 아니 우울증이 왜 있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물론 우울증 걸린 환자들 많죠. 내가 뭐 용찬우 같은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우울증이 있으면은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일을 쉬고 좀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씨발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직을 왜 하냐고. 이거 복직을 받아주는 학교도 웃기는 거고 이 소견을 내린 의사 새끼도 문제인 거고. 의사들이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데 보면은. 멀쩡한 의사 많지만 문제되는 의사를 말하는 거야. 환자가 자주 오면은 의사도 막 그냥 좀 반은 친구야 말하는 게. 아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아지셨어. 많이 나아지셨고 요즘에 뭐 좀 아침에 일어나시는 건 어때? 아, 밤에 잠 잘 자고 일어날 때 좀 힘들고 아, 그거는 늦잠 자는 거고 운동 좀 하시고 약 처방해 드린 거 좀 먹고 나니까 어때요? 뭐 부작용 같은 건 없고. 그러면은 요번에 약 좀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2주치 한번 드려볼게니까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뭐 증세 좀 나아지신다 싶으면은 뭐 좀 꾸준히 요거 드시면 되고 그래 안 된다면 다시 오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대충이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년도 나 괜찮다. I'm fine. 이지랄 하니까 의사가 아 괜찮아졌어? 그러면 뭐 약 끊으셔도 되겠네. 앞으로 뭐 우리 안 보는 게 좋은 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또 이제 증세 이상할 때 오시면 되겠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대충 진단한 게 아닌가 싶어. 아유 그러면 뭐 이제 출근하셔도 되겠네. 예, 수면서 써드릴 테니까 예, 다시 이제 뭐 일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지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환자 말만 듣고 그랬을 수 있어요. 이 의사가 꽤 많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돌봄교사 이것 때문에 전국에 교사들이 좀 들고 일어났어요. 잠깐 인터넷에서 들고 일어난 게 교사라는 호칭 쓰지 말아라. 왜 우리랑 동급으로 묶냐. 우리는 시험 봐서 들어온 교원이고 돌봄교사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채용된 노동자다. 약간 그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들을 요즘에 하도 이제 좀 뭐랄까 무시하고 막 못 살게 굴고 하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 지쳐 있는 데다가 여기서 또 이제 선생이 학생 죽였다, 애 죽였다, 막 이래버리니까 열받을 수 있잖아. 이해해? 근데 돌봄교사 아닙니다. 예, 기사가 잘못 나와서 여러분들이 살짝 긁히신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맘카페나 또 교사 커뮤니티에는 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이게 이제 주호민 아들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도청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요즘에 부모들이 애한테 아 이게 우리 때에는 없던 일인데 그지? 녹음기 같은 거를 많이 달아놓나 봐. 가방 같은 데다가. 이게 요즘에는요. 부모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대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긴 해. 이러면 교사들이 일하는 내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얘긴데 너무하잖아.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확실히 잘잘못을 가려낼 수는 있겠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 들죠. 그래서 이때도 애가 나올 시간이 돼서 안 나와가지고 아빠가 뭐 경찰 신고하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처음에 발견했다며 관계자들 경찰들이랑 학교 뒤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아빠가 이게 녹음기를 계속 듣고 있었대요 상황을. 근데 뭐 어떤 여자 헐떡대는 소리, 뭐 지퍼 열고 닫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이런 거 들었대. 그러니까 범행 순간을 들은 거야, 이 사람은, 아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황을 판단하기엔 좋겠지만 교사들의 인권 문제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청이지 뭐, 도청. 교사에게 동의받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한테 녹음기가 있어. 근데 이 녹음기를 애가 까면 상관이 없어요. 애가 문제 삼으면은 녹음 내용을 가지고. 근데
부모들은 학교라는 공간에 지금 없잖아. 제3자잖아. 수업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녹음되는 상황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걸 문제 삼으면 도청을 한 거야. 이거는 근데 도청으로 안 봐요, 지금 사회가. 도청이라니까? 범죄야. 엄밀히 따지면 범죄예요, 지금 이게. 물론 애가 죽고 살인을 당했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뭐 나는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딱 한 건 알겠는데 근데도 엄밀히 따지면은 도청이고 범죄입니다. 이거 학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육감이라든지 문제 삼아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지금 부모들에게 당연시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사들은 더 반발하겠지. 이런 똑같은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냐고. 이런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하고 무슨 또 하늘이 특별법 만들재 이지랄만 하고 있어. 아니 뭐 특별법 패티시 있어 우리나라는. 특별법만 존나 만들라고 해. 그냥 뭐만 하면 특별법이야. 특별법 매니아 새끼들아. 그냥 기존에 있는 법, 이게 우리나라 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물론 여러분이 인정 안 하겠죠. 하지만 뜯어보면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대충 만드는 거 아니에요. 촘촘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법만 가지고도요 대부분의 상황들은 다 해결돼요. 근데 특별법을 왜 만드는지 알아요 굳이? 이거 씨발 정치인 새끼들이 표 빨라고 하는 겁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때도 이태원 특별법 만들자. 그 사고를 참사화 만들어가지고 재난화 해가지고 이걸 내가 앞으로 방지하겠다라고 키워드 삼는 거라니까 정치인들이. 특별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특별법이 씨발 내가 보기에는 민식이 때부터 생긴 것 같은데 특별법 치고 좋게 끝나는 법이 없어. 기존에 있는 걸로 다 된다고. 뭐 특별법에 대해서 이거 휘둘리지 말래니까? 하늘이 특별법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없어요. 정치인 새끼들 예, 다 똑같이 구는 거야. 그냥 여러분 감정적인 선동해가지고 마치 뭐 하는 척. 근데 실체는 없어요. 또 뭐 하는 게 없단 말이야. 특별법 같은 거 예, 뭐 딱히 잘하는 짓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건 일어나면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하잖아. 그것도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새끼들 다 이 사건을 사람들이 검색할 테니까 키워드 삼는 거야. 자기까지 해시태그야. 해시태그 한마디로. 너무 역겨운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가 정치인이야? 에? 제가 신림동 하원 의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하늘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해시태그 달려갖고 김하늘 사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정치인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존나 역겹죠? 이태원 특별법 얘기했어. 그럼 여기 이태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새끼들 아무것도 안 해요. 존나 역겨운 거라니까요. 이지랄 하면서 정계 진출했던 사람이 나영이 주치. 나영이 주치라고 간판 걸고 홍보했어요, 처음에. 그 지랄 나는 거야, 결국은. 이거 들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럼 정치인들이 이런 데 나와갖고 좋은 소리 하지. 알바노임? 뭐 이러겠어? 아유, 사람들 살다 보면 뭐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안타깝습니다만, 예? 뭐, 살인당하는 학생이 뭐 얘뿐만이 또 아닌데 얘 때문에 뭐 따로 법을 만드는 것도 사실 그 원칙상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러겠냐고 어떤 정치인이 다 듣기 좋은 말 해주지. 별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련돼서 이제 맹비난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이 명지영, 예, 요년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교사들의 호칭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 도청 문제도 있어요. 교사들은 도청이라고 이제 완전히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부모들은 그럴수록 더 달고 애를 보낼 거야. 근데 이거 교사 동의를 안 받는 게 너무 신기하다. 법적 효력을 없애야죠. 그쵸?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애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애가 소송을 진행하면 또 모르겠는데 애매하다. 근데 미성년자니까 대리인으로 하는 건가 부모가?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게 법적 효력이라는 게 생기죠? 신기하네. 아무튼 사건은 안타깝습니다만 이 사이사이에 뜯어보면은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사건이.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빠가 직접 들었잖아요. 애 목소리 안 들었대. 이미 사망한 뒤야. 늙은 여자가 달리기 한 것 같은 숨소리. 서랍 여다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 이거를 이제 애 아빠는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행동들로 보고 있더라고. 근데 뭐 그건 조사해봐야겠죠. 교사들 반응 보면은
사건도 사건인데 이걸 보고 놀랬다. 저 부모도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됐고 자식 잃은 부모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지만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결국 애에 녹음기 붙여갖고 몰래 녹음하고 있는 거잖아. 애들한테 교실에서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걷지 않나? 교실에서 나는 소리는 학부모가 다 들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교실에서 도청이 되고 있다고 수업해야겠다. 아, 진짜. 교사들 불쌍하다, 요즘에. 이거를 본 누리꾼들의 또 착한 척. 어떻게 애도보다 자기 연민이 먼저냐. 아니, 18새끼들아. 애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 왜 네가 슬픈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남도 슬퍼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야. 어? 아니, 당연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지. 근데 그러면은 언제 이 문제를 꺼내야 돼? 니네 씨발 이거 며칠 지나면 관심 딱 끊잖아.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다른 애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애도 중독자 새끼들. 아니 뭐만 하면 애도야. 미친놈들이. 애도충들. 이 애도핑 새끼들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돼요. 뭐 터지면은. 지금 얘기해야 돼. 니네 관심 싹 끊고 이제 기사도 안 나. 다 끝났어. 범인 깜빵 갔어. 재판받고. 그때 얘기하면 누가 들어주냐고.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니네가 하는 애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너네는 씨발 애도에 미쳐가지고 교사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니네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미친놈들아. 이 애도핑 새끼들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애도 존나 좋아해. 각자 하는 거라고 각자. 아, 나 웃긴 새끼네. 야, 요번 주에 우리 경로당 나오는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더라. 애도해, 너, 씨발. 애도하라고. 상관없지, 그거는 방송 안 나오니까 이 새끼들은 방송 나오는 유명한 사건만 애도해, 결국은. 사건 가린다고, 이 새끼들. 전국의 모든 애도를 하러 다니라고. 미친놈들아. 이런 얘기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욕할 게 많습니다. 이 애도핑 새끼들. 이 새끼들 때문에 사건 해결이 진짜 안 돼요. 혼잡해져, 자꾸, 이 애도핑들 때문에. 혼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인터넷에서 자꾸 말 나오고. 애가 죽었는데 녹음이 문제냐. 애가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거는 경찰이 해결할 일이고 검사가 기소할 일이고 판사가 망치 뚫을 일이잖아.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관계된 것들도 다 중요한 것들이야. 인권 문제잖아. 니네 인권 좋아하면서 여기선 또 왜 인권이 싹 들어갔어. 이 보통 애도핑 새끼들이 인권핑이에요. 푸바오의 인권도 지켜주자는 새끼들이야. 인이 사람인인데 이 인권이 동물에게도 들어가. 이 새끼들은 정신병자들이야, 정신병자들. 아무튼 그런 새끼들이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래.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이 애도핑 새끼들의 특징이 착한 척하기 바빠요. 온 세상 만물에다가 착한 척을 하기 바빠. 왠지 알아?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이 애도핑들은요, 자기 일이 아닌 곳에서 무한 착한 척을 해요. 근데 이게 자기 일이면은 존나 예민해집니다. 그때부터. 이건 남의 일이니까 그러는 거야. 니네 사무실 위에 대가리 위에다가 CCTV 단다고 생각해봐. 니네 가만히 있을 거냐? 니네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의 일이니까 이러는 거야. 남의 일이니까. 이기적인 새끼들. 애도 중독자 새끼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고 명지영이 X발년인 건 나도 알아. 이년은 사형까지는 안 나올 것 같지만 무기징역 맞을만 해. 폭넓게 보고 멀리 봐야 되고 사람이 좀. 응?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에 마음을 쏟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나오고 현실로 돌아와야지. 애도 언제까지 할 건데. 아니 하고 싶으면 해. 단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지 말라니까. 애도라는 프레임으로. 마치 애도 안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고 냉혈한이고 지만 생각하는 것 같고. 지만 생각하는 건 니네야. 애도핑들. 지 마음만 생각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강요를 처하는 거야. 그 제주공항 그 추락 사고 때도 영상을 왜 올리냐 유튜버들한테. 이게 내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그럼 여기 애도핑들 니네 이날 출근 안 했냐? 출근했지. 뭐 사쳐먹을 거 다 사쳐먹었지. 애가 죽었는데. 애가 죽었는데 출근이 문제예요? 애도핑 새끼들아? 지 일이 아니니까 착한 척 하는 거야. 애도핑 새끼들 제 채널에 계시면은 구독 빼주세요. 내가 그러면 유튜버가 직업인데 이런 사건이 안타깝지만 내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영상을 올리냐? 왜? 뒤지기 맞으려고. 이런 새끼들이 사건을 망치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아, 이게 명지영 맹비난인데 왜 애도핑 맹비난이 됐지? 아무튼
네, 이래가지고 살인 혐의고 입증 다 됐어요. 당사자가 인정했으니까. 칼 사러 갔다 오는 장면도 다 찍혔고 여기 다 시인했대잖아. 그래서 이 새끼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그러니까 좀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을 둔다는 거 보니까 얘가 꽤 지 몸을 좀 그었나 봐. 생각보다. 뭐 이게 살짝 이렇게 콕 찍고 아하 뭐 이런 게 아닌가 봐. 범행도가 과도라고 하네요. 흉기 길이를 찾아보니까 28cm예요. 손잡이를 빼면은 이게 손잡이를 그래도 뭐 한 13cm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5 정도? 13에서 15 정도 길입니다. 칼날이. 그럼 과도지. 과도로 찔렀어. 그 산 가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찾아볼게요. 한 달 만에 복직해가지고 복직 한 날부터 지랄을 했어요. 장학사 왔다 갔다가 뭐 이러다가 장학사 온 날 애를 또 찌른 거지. 이게 약취 유인도 되려나 모르겠네. 학교에서 애가 나오는 거를 잡아서 유인해 간 거잖아. 시청각실로. 그러면 이게 그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약취 유인이 될 것 같은데 혐의가 더 추가돼야 한다는 거야 내 말은. 빈소에 사람들 많이 가나 봐요. 이 얘기를 또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난 낳아본 적도 없는 새끼인데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단순히 그냥 속상하겠다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지 나는. 그러니까 감히 내가 거기에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 마음이. 나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할 말은 해야겠어요. 문제 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야. 딸이 살해된 부모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짚고 넘어가고는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냥. 이 아빠가 좀 이상한 면도 있어요. 아빠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 봤어. 유가족이 추모의 방법, 추모 멘트, 추모 와줬으면 하는 사람을 무슨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듯이 지명하는 거 난 처음 봤어. 살면서. 처음 봤다고요. 계속 말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나는 차마 범접할 수도 없어요. 그 영역에. 하지만 그 와중에 이상한 말을 한 거는 문제가 됩니다. 애가 죽은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좋아하던 연예인이다라는 걸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이 이상하게 헛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이 아니니까 뭐 여야 대표 와달래며 난 이런 요청하는 유가족 처음 봤다니까요. 이건 문제예요 아버님. 그리고 장원영 얘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장원영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아이브에서 화환도 보냈다며. 그러면 거기서 끝이지. 왜 장원영한테 오라고 왜 지명을 하냐고. 장원영이 여기를 어떻게 가요?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 애가 죽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애가 평소 좋아하던 거 다 해주고 싶다. 죽었지만. 그래서 아이브 왔으면은 사실 뭐 마음은 좋겠지만 그거는 아버님 마음만 편해지는 겁니다. 아버님 마음만 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애 핑계 삼아서. 아시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꾸 제가 뭐 현실적인 얘기에서 극티고 뭐 사이코패스 같고 기계 같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시니까 본인의 감정만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 장원영이 만약에 여기에 온다 쳐봐. 예? 그 날부터요. 아이브 회사 마비됩니다. 전화 와가지고 예, 저희 어머님이 자꾸 하셨는데 평소에 그렇게 아이브 음악방송만 나오면은 챙겨보시고 춤도 많이 따라 추시고 그러셨거든요. 장원영 씨가 여기 충남 보령입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조문 한번 하고. 저기요, 저 오늘 죽을 건데 저희 지금 저 장례식 오시면 안 되나요? 야, 불 터져 한번 하면은 불 터진다고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장원영이 장례식을 갔을 때 장례 진행이 안 됩니다. 기자들 찾아오고 팬들 찾아올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야의 대표가 왜 와야 돼? 이재명은 갔다만 왜 와야 되냐고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아니 황선홍이 갔더라고. 황선홍 감독은 내 갈만했어요. 왜냐면은 관계돼 있더라고 집안이. 축구팀이랑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하늘인의 어떤 가족인가 봐. 이런 것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황선홍이 이름 있는 사람이 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장원영이 압박받고 있잖아. 각자 하는 거랑 애도랑 마찬가지야. 애도랑 연결되는 건데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조문이고 애도인 거야. 이
이 애도의 양을 니들이 정하지 말라니까. 이미지를 보면은 이 뭐 아빠랑 만난 게 있는데 예, 저는 진짜로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버님 당신 슬퍼 보이지 않아요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근데 보여지는 게 그래요. 한 말들이 있으니까. 연예인 와서 이 장례식을 더 이슈화 시키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지금 당신 생각하는 게. 근데 여기다가 장원영이 왔으면 좋겠다 해보니까 지금 인스타에 이 미친 새끼들이 여기 또 애도핑들이 또 애도의 물결이 또 있어요. 예? 하늘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바래요. 지나가던 아재가 너 아저씨라며 나이는 40, 50 처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사리 분별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는 거야. 아니 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갈통이 깨지다 못해 으깨진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는 처음 봤어요. 난 믿기지가 않아. 이런 판단을 못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야 우리나라 망했어. 무참히 희생당한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왜 네가 부탁을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하늘을 위해 기도하겠대. 놔둬 알아서 하게. 이래놓고 안 하면 안 하는 것 같으면 장원영 쌍년 만들 거 아니야 니네. 그래야지 니네가 씨발 좀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으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저기요. 죄송한데 이거 아니야. 죄송하면 말을 하지 마. 대전 하늘이가 장원영님 엄청난 팬이었대. 야 전국에 장원영 팬이 뭐 얘 하나냐고. 김하늘 하나냐고요. 존나 많아요. 장원영 그러면은 하루에 조문만 한 10번씩 다녀야 돼. 전국을 떠들면서.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냐고. 이거 한번 시작하는 순간 장원영은 그냥 조문 아이돌이야. 장내 아이돌. 정상적인 생각을 해라 좀. 이런 애들이 푸바오 중국 갈 때 우는 애들이지? 나 씨발 막 할래 그냥. 방송을 할 때마다 적이 많아지는 느낌인데 아이 너무 워낙에 좀 감성 공화국이 돼버렸잖아 우리나라가. F 공화국. 난 여기서 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이브가 화환 보냈으면 끝이야. 할 만큼 한 거 진짜 존나 많이 한 거야. 아이돌이 장례식에 화환 보내는 자체가 아이돌과 장례식 이미지 손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했잖아. 아이브는 뭐 예전에도 하나 보낸 적이 있어요 다른 데다가. 아이브는 좀 이런 걸 하는 이제 회사인데 가수들이 이 정도면 됐어. 더 지랄하지 마 니네들. 그리고 뭐 포토카드 이런 것도 보냈대잖아. 그럼 뭘 더 부탁하냐고 여기서. 어? 조문을 가래. 니네 제정신이니? 니네 뭐하냐? 이런 새끼들이 또 문제가 뭔지 알아? 니들도 가라고. 니들도. 야 발인이 14일 아침 9시 반이다 야. 가라고 니네 여기 애도핑들. 장원영 가라고 지랄하는 애들 인스타 싸지는 애들 가라고 여기. 안 갈 거지? 왜? 네 일이 아니니까야. 니네는 결국 인터넷에서 착한 척하기 바쁜 애도핑들이야. 니네 위치를 좀 아세요. 그다음에 이 아버님이 또 이제 문제가 여야의 대표들 조문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뭐 여당 대표 누군지 모르겠지만 권영세야. 우리 영세 씨는 안 가신 것 같고요. 우리 재명 씨는 또 이런 데 안 빠지죠. 재명 씨 가셔가지고 가기로 했구나. 15,000원 감사합니다. 가기로 했네요. 가기로. 재메이햄이 간다니까 내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관심 없었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재메이햄은 적극적으로 간다니까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야, 저기 재명이 간다는데? 그럼 야, 영세 씨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장이 이날 오후 일정 취소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버님도 이 와중에 좀 문제가 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교사가 교육청 감사를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교감이 또 문제인 것 같더라고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좀 축소하고 싶다는 눈치가 보여. 기사를 읽을 때마다 들리는 말들이. 그 전부터 있던 일들이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데도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했던 게 보이고 이 사건도 좀 그런 것 같아. 요즘 교장들이 나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어리던데? 뭐 50대쯤이던데요? 50대 초반? 예. 그럼 뭐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고 이 정도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해관계 때문인가? 이해가 안 가네. 조현병 휴직 했었고 이게 의사 소견 때문이에요. 의사가 괜찮다 그랬대. 이 의사 새끼 누구야? 발 진짜. 왜 이렇게 소견을 했을까? 갑자기 목 졸라 병가 내고 입원한 동료 교사가 있다.
다른 교사는 연구실 집기를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이 잦았다. 조현병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조현병인 사람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뭐 제 주플릭스의 영상이 있잖아요. 조현병 윗집 아줌마였는데 이분이랑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조현병도 이게 스펙트럼인가 봐. 종류가 다른가 봐. 그러니까 얘는 폭력성이 나오는 조현병이잖아. 제가 만난 조현병 아줌마는요. 망상이 심해요. 조현병이 기본적으로 망상이겠지. 그러니까 망상으로 나오는 내 이 발현이 어떤 쪽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이제 이 조현 아줌마는 말로 조근조근 이제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조현병이란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뭐 사건 볼 때마다 조현병 하는데 모르고 마주치면은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사람 말 믿겠더라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의사만이 이제 구분해내는 건데 의사가 개짓거리를 했네. 이 새끼. 연인지 놈인지 모르겠다만 얘도 좀 신상이 까지는 건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카라큘라가 하는 짓 같은 건데 신상을 왜 까? 뭐 구제역이야? 신상 아무나 까는 거 아니야? 지금 명지영이도 신상 못 까고 있잖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까지는 거야. 나라에서 까는 거야. 니네가 까는 게 아니고. 니네 뭐 구형 4년 나왔다던데 내가 볼 때 그러면 1년 정도는 징역일 수도 있어. 얘들아. 카라큘라야. 재혁아. 아무튼 뭐 말이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1년 정도는 각오해야 될 거다. 아무튼 뭐 그래서 아무나 까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까져야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 의사를 지금 눈이 여기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의사에 대한 분노도 좀 있어야 된다 봅니다. 눈이 좀 돌아가야 돼, 이 의사한테도. 이 의사 새끼가 씨발 본분을 망각한 거 아닙니까? 왜 이딴 소견을 내려요? 너무 잘못했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야? 이러면 어떡하냐고. 교육청 브리핑이 있었네요.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대요. 질병휴직을 다 썼다라고 하는데 6개월 신청했고 20일 만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의사소견 핑계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자, 병 있는 사람 복직 받는 게 맞냐? 질병휴직은 애초에 청원휴직이기 때문에 본인 소견서와 함께 복직하겠다면 복직을 시켜야 된다. 학교도 검토를 안 해.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어.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소견서로 결정되는 겁니다. 학교도 회피하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럴 수밖에 없기도 해. 권한이 없어. 이런 일이 생겼는데 복직시킬 때 심의도 안 했냐. 첫 번째는 청원휴직이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처음 한 번으로는 심의위원회 개최 조건이 안 된다. 규정상의 문제라는 거지. 자, 그리고 돌봄교사냐 계약교사냐 정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2학년인지 담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재휴직 신청했는데 2번 못하게 교육청이 막았다고 한다. 그런 공문 보낸 적도 없다.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이상한 소문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이 여자의 복직을 막았는데 전교조에서 압박해가지고 복직을 시킨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된 거 없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런 소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살해 이유 이것도 속보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신빙성 떨어져요.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마지막 나가는 애를 살해할 거다. 아빠 말로는 그래. 돌봄교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애가 우리 애다. 김하늘이다. 그리고 아마 한 명이 더 있나 뭐 그런 걸로 알아요. 근데 얘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혼자 있다가. 수업이 배제돼서 짜증났다. 어떤 애든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진술이 나왔어? 어떤이 나왔잖아. 김하늘을 노린 건 아니라는 거야. 아버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은데 당사자에 비해서 이렇게 나왔고 증명은 뭐 본인이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묻지마식의 살인이에요. 이게 좀 똑같은 거야. 아니 씨발 나이가 40 넘게 처먹고 50 다 돼가는 년이 애니? 지 개인의 일이면은 지가 책임지고 지가 해결하는 거지. 아니 지 일을 왜 외부에 푸냐고요. 야 명지영 개 오살하려나. 살인범 새끼들이 되게 이래. 지가 어디서 징계당했을 때는 거기다 대고 한마디도 못해. 애먼데다가 화풀이야. 뭐 지존파 같은 새끼들 마냥. 유영철 같은 새끼들 있잖아. 뭐 부유층들이 각성해야 된대. 여자들도 뭐 품행을 단정히 해야 된대. 노인들만 죽였어? 병신 새끼가. 지존파는 또 그랬어요. 이게 또 뭐 민주화를 위해 한 일이래. 한때 그래서 범죄자 살인범 새끼들 민주화 드립치는 거 유행이었거든. 비응신 같은 새끼들. 네가 두드려 맞은 데다가 화풀이를 했어야지 하더라도 물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장학사를 찌르든 교감을 찌르든 했었으면 우리가
욕은 하지만 전후 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상관도 없는 초등학생을 가지고 이래버리면은 이렇게 치사한 년이 있냐? 비응신 같은 년? 이 빨리 얼굴 까주세요. 제가 좀 기다렸어요. 얼굴을 까야 제가 이 얼평부터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게 맹비난의 시작이 얼평부터인데 지금 얼굴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겠습니다.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아니 어떻게 씨발 애가 수능 봤다며. 그럼 대학교 학비 내야 될 거 아니야. 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남들은 퇴사 권유한답시고 압박하잖아. 책상을 화장실 앞에다 두고 그런 거 다 참아가면서 일하는 부모들도 많아. 근데 너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씨발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애를 찌르냐고요. 미친년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핑계야 핑계. 우울증 치료. 우울증 물론 있었겠지만 우울증 때문은 아닌 거야.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됐다. 이런 새끼들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만 해. 씨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만 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 생각만 한 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뿐이겠냐? 존나 많아 우리 동네에도. 뭐 나라가 없었겠어?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핑이야? 비응신 같은 새끼. 시청각실 밖에서 이게 돌봄교실 바로 옆이래요. 나오는 애를 복도에서 불렀나 보다. 그랬을 것 같아. 데리고 들어가서 책 준다는 핑계로 애를 이제 유인한 거죠. 그 앞에는 이제 학교 근처 마트인데 2km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이거 제가 찾았어요, 위치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여러분도 뭐 궁금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대전의 선유초등학교잖아요. 여기서 2km라길래 대충 그냥 저는 처음에 거봤어요. 2km 어느 정도 되나. 뭐 이렇게 한번 가보고 여기 2km거든요. 이 정도면은 반대로도 한번 가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도 2km야. 이 밑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 이 둘 중 하나겠다. 여기도 이제 산이니까 2km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을 찾아보니까 그릇이 또 마침 분포도가 여기에요. 둘 중 하나란 얘긴데 그럼 이제 찍어야 되잖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CCTV를 봤어요. 요걸 봤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상가들이 없어요. 상호라고는 여기 자동차 검사소 하나 있더라고. 여기서 이제 명정이가 차 타고 와갖고 학교에서 출발하고 여기서 내린 거야, 인연이. 주머니에 이제 손 찔러놓고 뚜벅뚜벅 가요. 이제 칼 사러 가는 건데 기사로는 이제 뭐 그릇 도매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릇 판매점인가? 예.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여기죠. 자동차 검사소라는 이 위치 근처에 그릇 파는 곳이겠다.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여기 전화번호가 뭐 잘 알아보진 못하겠는데 545, 549쯤 될 것 같고요. 3119가 확실히 보이더라고. 3119. 그래서 뭘 검색했냐면은 대전 차량정비소 3119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좀 걸리긴 하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있더라고요. 서대전인데 545에 3119가 맞는 거야. 여기 번호가. 여기 주소가 떴죠. 도안동로 12번 길 26. 이렇게 찾아요. 여기더라고. 이쪽이었어. 여기 가봅니다. 여기를 이제 거리뷰를 보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 가면은 여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 하얀 창문 2개 있죠. 자동차 검사소. 물론 여기 이 풍선은 세우는 거 없습니다만 여기더라고요. 이 위치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다가 이제 이 쌍년이 여기다 차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 그릇 도매점이더라고. 주방용품을 팔더라고. 여기서 산 거야, 인연이. 위치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를 찍어 보면은 선유초에서 출발. 여기를 찍어요. 도착. 길 찾기 하면은 자동차로 갔으니까 2km.
2km 7분 거리. 신호등이 하나, 둘, 셋, 한 4, 5개 정도 신호등인데 뭐 다 걸리진 않았겠죠, 신호등이. 2, 3개 정도 걸린다 치면은 뭐 2km 원래 5분 거리인데 한 2개 정도 걸려서 7분.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7분 거리 왕복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칼 사러 갔다 오는 겁니다, 이게. 인연이 이게. 여기 좀 칼 산 거 같아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제 차 끌고 가죠. 표창원 씨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대전초등학교 하늘이 사례교사 할머니도 해쳤을 것이다. 할머니가 최초 발견자예요. 할머니가 얘한테 물어봤어. 애기 못 봤냐라고 하니까 얘가 여기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때 자해를 했는진 모르겠는데 할머니도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없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시청각실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창문으로 얘기를 한 건지, 복도에서 창문으로 얘기한 건지, 문을 살짝 열고 아니면은 두드린 다음에 안에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뭐 불을 켜보니까 불을 켰다는 거 봐서 들어가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애기 여기 있냐라고 하니까 없어요라고 하니까 얼른 나가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만약에 말 안 듣고 더 들어왔으면은 찔렀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응이 자기 범행을 숨기고 감추고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대요. 이 상태의 범죄자들은 위험하다. 범행을 숨기는 과정에서 목격자 생기면 다 죽인다는 거 아니야? 자기보다 또 약해 보이니까. 이 한 48살쯤 아줌마들이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피지컬이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자들은 20대야, 20대. 20대, 30대 초반이 제일 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0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타고난 근력이 좀 부족한데 나이 들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 뭐랄까 실업근이 생기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40대가 넘어가야 피지컬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할머니라면은 제압할 만하다고 생각하겠지, 이 여자가.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김현정이. 그러니까 표 소장이 이분이 참 여기서 말을 진짜 예시를 잘 들었다. 다른 범죄에서 얘기하면 술 때문이라는 소리다, 그게. 나 실직해서 그렇고 가정부라고. 이게 다 변명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 명지영이도 마찬가지야. 네가 뭐 씨발 우울증이 있건 뭐 조현병이 있건 대가리가 깨졌던 안타깝지.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기만을 찌르기 전까지의 명지영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애를 죽였으면 그때부터는 씨발년이죠. 뭘 이런 거를 씨발 생각을 해주고 있냐고. 혼자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냥 잘 참아내고 치료받으면 다 좋게 응원하지. 비응신 같은 년아. 이걸 어디 핑계라고 씨발. 에휴, 씨발 진짜. 거꾸로 매달아갖고 뒤지게 패야 돼요, 야구바따로.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이런 애들은. 흉기는 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나 자해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말 했다는 부분이 변명이고 합리화래요. 흉기 구매도 범행 계획의 일환이다. 당연하죠. 그 위치를 알고 간 거잖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얘가 과도를 샀어요, 이 여자가. 28cm짜리 칼인데 손잡이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칼날 자체는 작아. 이거 사과나 깎는 칼이라고. 과도야, 과도. 이거야, 이거 딱 진짜. 사람 죽이려고 이 정도를 사나 싶다. 여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명지영이 빨리 너 태어나고 말해, 이거에 대해서. 요게 12cm예요. 요거 산 거야, 요거. 이런 느낌의 칼. 네, 이런 식. 너무 작아, 칼이. 이 자체가 애 죽일 생각을 했기 때문인가? 손에 숨기기 편해서?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찔렀다고 했었어. 다발성 손상이라고 하더라고, 부검 내용이. 그런 거 보니까 여러 번 찔렀겠죠. 자기는 멀쩡하다는 자해해놓고 칼이 저만하니까 수술은 받았다는데 뭐 어딜 쑤신 거예요, 지 몸뚱아리를. 가학적 욕구가 있어 보인대, 인연한테. 48살에 가학적 욕구가 있다. 오싹오싹합니다. 살해 자체만은 목을 졸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흉기로 지나치게 여러 번 찔렀다는 거는 가학적인 욕구다. 인연이 씨발 이거 어릴 때부터 그냥 좀 뭐 SM 바 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개 같은 년이고 막 가죽 멜빵에다가 별 스티커로 막 이렇게 찌찌 가리고 막 쾌걸조로 같은 마스크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쓰고 이런 년 아니야, 인연 이거? 가학적이래잖아. 씨발. 그럼 이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드러나요. 진짜 드러난다니까, 이런 애들은.
약간 그런 새끼 아니냐? 막 채찍으로 막 남자 막 후려치고 그럴 수도 있어. 인연을 그러니까 꼴 받아서라도 인연한테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전 국민적인 망신을 줘야 돼. 이 씨발년 이거. 인연 내가 볼 때 지하실에서 남자애들 막 노예 막 이렇게 만들어갖고 무릎 꿇려놓고 발받침대로 쓰고 쾌걸조로 마스크 쓰고 와인도 막 빨간 거 먹어요. 레드 와인 같은 거. 그런 거 막 붓고 채찍질 존나 하고 막 주인님 말을 들어 막 이러면서 인연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가학적 욕구잖아. 얘한테 개 씨변태 프레임을 씌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 어차피 사형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물론 다들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생각한다는 거야. 바람 말고 현실적인 판단.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량을? 나는 사형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사형도 안 시키지만 사형이 나올 정도는 아니고 전 무기징역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같은 일 생기면은 25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돌려차기도 30년이야? 그런 거는 왜 그런 걸까? 우리나라 좀 판결이 좀 줏대가 없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계획적인 범죄고 애가 뭐 맨 마지막에 얘가 나온다는 거를 노렸다라고도 어떻게 검사가 입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황도 있고 칼도 사왔고 여러 번 찔렀고 그리고 얘가 표창원 아저씨 분석 보니까 쾌걸 조르고 그런 면에서 가중될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약취 유인 같은 것도 꼭 넣어야 되고 시청각실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무기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 얘기를 또 잠깐 또 넘어가야겠네요. 하늘의 아빠, 장원영 씨 조문 강요 아닌 부탁, 오해 말아달라. 당연히 그럼 여기서 아버님 강요인데요? 이러시겠어요? 그게 사실이더라도 당연히 부탁을 하신 거겠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한 말의 워딩이 있고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압박하는 거잖아, 장원영에게. 장원영에게 외통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내 딸 죽었는데 전국민적인 관심사인데 너 와줘. 안 오면은 뭐 사람들이 너 비난하겠지. 비난 싫으면 와라고 외통수를 강요하는 거잖아. 비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아까 말했던 그 감성핑들 대가리 으깨진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빌미는 당신이 준 거예요. 어린애가 한 말도 아니고 어른이 한 말이잖아. 어른이. 거기에 뭐 여야 당대표 뭐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물론 장원영은 안 갈 겁니다. 안 가죠. 안 가고 인스타로 이제 그 감성핑들 지랄하는 거 그냥 말없이 조용히 다 감당만 하고 있겠지. 또 이번에도. 장원영 인스타 댓글. 근데 정상적인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댓글 선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론이. 처음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다 장원영한테 가라. 왜 안 가?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보다 안 되겠으니까 말을 하잖아. 나 같은 애들이 나타났잖아.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따봉 박히는 거 봐요. 댓글도 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봐봐요. 알아서 잘 하겠지. 사건은 안타깝다. 근데 여기 와서 추모 강요는 오바다. 화환도 보냈다는데 화환만으로도 잘한 거다. 아까 앉아서 추모 강요할 시간에 니네들 추모나 하러 가라. 그래, 제가 아까 한 말이 그겁니다. 추모 강요하지 마라. 우리나라가 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런 면에서. 아니 추모를 또 얘기하게 되잖아. 왜 추모를 강요하냐고. 씨팔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 추모할 생각이 없다. 추모는 틀렸다가 아니잖아. 각자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라고. 원래 추모는 추모 공화국이에요 진짜.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회가 감성에 빠져 있어요. 아니, 감성이라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좋게 말해서 감성이지 비이성적이야. 감정적이고. 감성이라고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똥오줌 못 가리고. 근데 이 비이성과 감정적에는 자기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는 안 갈 건데 유명한 장원영은 가야지. 이거야 지금. 미친놈의 새끼들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걸 아시나요? 이분은 배운 양반이네요. 예, 베르테르 효과를 말하네. 장원영이 만약에 여기 추모해버리면은 자기 목숨 끊는 초등학생들 생길 거야. 분명히. 나 장원영 보고 싶은데 죽어서라도 봐야겠다. 초등생들이 나도 목숨 달리하면 찾아와 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게 인간 사회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원영 추모 강요가 문제 삼는 게 사이코패스적인 게 아니에요. 베르테르 효과를 예로 들었잖아. 이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과거에 그 서지원이라는 남자 가수가 있었어요. 죽었거든? 따라 죽은 여고생들이 꽤 많았어, 그 당시에. 그게 베르테르 효과거든요.
말은 잘 해놓고 여기서 영향력을 해버리면은 뭐 영향에서 사시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존나 나대요. 나대지 말라 이거야. 깝치지 말라고. 네 일 아니니까 깝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말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지들 가라 그러면은 나 바쁜데 난 거기 갈 차비 없는데 그 내가 왜 가? 나는 하늘이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지랄 할 거 아니야. 그래놓고 장원영한테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연병 주접을 싸는 거야. 방구석에서 자빠져갖고 포카칩이나 처먹으면서 응댕이나 긁적대고 막 이러면서. 아유 말 진짜. 이게 말 맹비난이 좀 약간 나왔죠? 무참히 희생당한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주세요. 대전의 하늘을 위해 응원 바래요. 가주세요. 가주세요. 하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아, 니네가 해! 아, 나 그만 볼래. 나 얘네 자꾸 욕을 하게 돼요. 이게 맹비난이 명지영이 주인공인데 자꾸 얘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범인 공개하는 그 인터넷 계정이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 공개돼 있는데 요런 게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대전교사 가해자 신상폭로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계정 만들어 놓고 사진 관련된 거 올리면서 지가 초등학생이래. 그래서 자기 촉법이라 안 걸린대. 이게 하루 만에 계정이 정지됐다고 하는데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는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새끼 씨발 그냥 방구석 관종이야. 이 새끼도 방구석에서 자빠져가지고 그냥 핸드폰 끼고 포카칩 처먹고 그 기름 묻은 손으로 엉덩이나 긁적대면서 셀룰라이트 손톱 밑에 막 박히는데 그걸로 또 이제 막 냄새만 맡고 또 머리 긁적거리고 그런 새끼들이 그냥 따봉 많이 박히니까 하트 때문에 이지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얼굴이요 누구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그 어떤 여자 선생님 목숨 끊었어요. 인연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리고 인연이 미용실 냈단 말이에요. 그 여자야. 이거 명지영 아니야. 좆도 모르고 관심 끊는 어그로인데 또 이제 감성핑들 가서 6,220명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이더라도 얘가 명지영이더라도 이거는 사적 제재적. 카라큘라가 씨발 왜 100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세상. 범죄라고요. 범죄자를 조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야. 존나 사회 어지러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다음에 명지영이가 작년에는 애들 등하교를 담당하던 안전 담당자였대. 근데 이때도 뭐 우울증 드립 칠 때잖아 인연이. 4번 조퇴했고 질병휴직도 썼고 우울증이 이유였다. 왜 근데 이런 여자를 자꾸 쓰냐? 그리고 국회에 하늘이법을 추진한다는 것도 이게 연병스러운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교사 정신질환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아니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하늘이법까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직원 채용할 때 정신문제 한번 확인하는 게 하늘이법까지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존나 얼탱이 없는 거야. 왜 이러냐고 왜. 이게 뭐 어려워? 아니 우리나라에 아동 관련 취업을 할 때요. 나도 이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라는 걸 학교에서 나한테 받아요. 학교가 나한테 내 이력을 떼볼 건데 그 내용이 성범죄가 있는지에 관련해서다. 동의하냐야. 이거 안 하면은 채용이 안 돼요. 나는 그 동의서를 써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냥 정신병력 진단 뭐 조회 동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늘이법까지 필요하시냐고요. 병신 같은 국회 새끼들 진짜 존나 이해 안 간다니까. 이런 특별법이 생기면요. 아 그냥 드립성 민밖에 안 된다고. 민식이법 봐봐 존나 놀림거리야. 악용만 한다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런 식으로 급하게 법 하나 특별법 만들 때요. 시행했을 때 문제점 같은 거를 테스트해보지 않아요. 당장 내놓기 바빠. 왜? 아까 봤잖아. 그 감성핑들이 하도 지랄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급하게 야 씨발 들어줘. 마치 동사무소에 그냥 악성 진상 민원인 온 것처럼 대충 들어주고 만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은 이거 만들었다고 다음 선거에 씨발 내놓겠지? 찍어달라고? 그러면 개돼지들만 만들어지는 거야. 개돼지들이 또 얘네 이거 만든 애들 찍어주면은 그 씨발 국회 정치인들이 또 그냥 특별법 놀이만 하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게 사회가 존나 어지럽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게 감성 떼법이에요. 한마디로 감성 떼법. 사람들이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나는 근데 뭐 그냥 시원하게 말할 뿐이야. 욕을 먹을지언정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람들은 잘 못해 요즘에. 눈치 준단 말이야 감성핑들이.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데 알바노야. 싫으면 그냥 구독 빼세요. 뭘 굳이 찾아와가지고 싫은 소리 듣고 있어. 아무튼 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나 같은 사람 많아요. 나서질 못할 뿐이야.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하늘이법 같은 거 만들자는 그 주둥아리를 닥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감성공화국입니다. 그게 좀 문제예요. 이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냐고. 씨발 진짜. 아유 씨발 진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 이름 나이 까졌고 뭐 학교 몇 학번 이런 거 까진 거 보니까 뭐 다 드러났는데 일단 뭐 웬만큼 다 했고요. 나무 위키 한번 둘러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이 사건은 이제 살인이죠. 명지영이라고 48 초등교사고 피해자가 김하늘 1학년 겨울방학 끝났어요. 개학하고 2월 초잖아. 조만간 봄방학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봄방학이 되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안타깝죠. 며칠만 잘 있었으면은 이 일 없었을 수도 있는데 봄방학 직전이었어요. 이게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이 마침 미술학원 가는 날이거든요. 화요일, 목요일인가? 그때는 이제 부모가 데리러 오는데 월, 수, 금 뭐 이렇게는 미술학원이야. 그래서 부모가 데리러 못 갔던 거지. 미술학원이 또 학교 끝나고 바로 가면 좋은데 4시 40분입니다. 얘가 8살이면은 12시쯤 끝나지 않아요, 보통? 4시간 넘게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것도 고통이다, 진짜. 애가 나가 뛰놀지도 않아. 학교 요즘에 운동장도 없잖아. 뭐 이런 지방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데 많긴 한데 근데 뭐 얘가 혼자 남아서 뭘 운동을 해. 남자이면 그냥 공이나 하나 들고 가서 축구라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가 나이도 어려. 교실에 갇혀가지고 요즘에 좀 이 교육 분위기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만 해도 사회가 뭐 달라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8살 때 나도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애가 집에 오면은 한 6시까지 혼자 있었거든 집에. 그럼 나 혼자 뭐 놀러 나가나 밖에 오락실도 가고 놀이터 가서 애들 만나서 놀다가 뭐 그렇게 놀아. 그러다가 이제 6시에 이제 엄마 오면은 밥 먹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애들을 그렇게 못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게 생긴 건데 오히려 애들이랑 좀 놀게 해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다른 애들이랑 몰려서 놀고 이러면은 범인이 또 접근을 못 하는데. 경찰 브리핑에 좀 문제가 있대요. 이 사건 전에 명지영이가 동료 교사의 팔 꺾은 사건을 기자가 언급하니까 작은 소동이라고 축소를 시도했대. 교육청이 4시 30분에 피해 학생이 내려간 뒤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학교는 일단 안전한 공간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 교실 학교는 학교 환경에 따라 다르다. 언급한 논란이 문제가 됐다. 책임 회피인가? 원칙적으로 부모나 위임 받은 사람 이 데리러 와야 된다. 와 요즘에 이렇게까지 하냐? 나 때는 그냥 시간 됐으면 내가 그냥 가가지고 학원차를 타던 학원으로 걸어를 가든 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뭐 그냥 한시도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예, 이게 심지어요, 교실에서 돌봄 교사가 전화가 오면은 교사가 애를 데리고 나가서 차에 태워야 된대. 와, 이게 애들이 혼자 다니질 않는구나. 나는 8살 때 버스 타고 혼자 할머니 집 가고 막 그랬는데, 토요일에. 이런 것도 못하게 하겠네, 요즘에는. 시청각실은 원래 잠겨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좀 건물 구석에 있어가지고 인적이 드물어. 잘 가지도 않는 곳이야. 창고처럼 쓰나? 그리고 방음 설비에 암막 커튼이 있어가지고 칼로 찌를 건데 비명 소리 나도 뭐 큰 소리 안 들리겠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래나? 계획살인이네. 먼저 목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 위치 추적, 알람, 실시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하늘이한테 깔아놔서 학원 측과 얘기한 이후에 그 어플을 통해서 하늘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요. 뭐 상황이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문제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네요 진짜. 시각은 약 4시 50분 정도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이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저희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기간제 교사 계약직도 아닌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만약에 어제 죽지 않았더라도 타겟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2학년 3반의 담임교사였고 하늘이가 4시 40분에 혼자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복도에는 혼자 있었을 거고요.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이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저 아무것도 경찰한테 들은 거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아빠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 이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왜 인터넷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하는 게 뭐 경찰이 전담해가지고 뭐 실시간 보고를 바라는 건가? 방금 이 얘기도 경찰에게 아무것도 들은 거 없대. 사건 하루 됐습니다. 하루. 경찰이 뭘 알아내야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당연히 아무것도 들은 게 없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황이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겠지라고 이해할 겁니다. 근데 왜냐면 앞에서 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아이부, 여야 대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도 문제를 삼게 돼요, 사람이. 예, 좀 과합니다, 이 양반. 기존에 내가 그동안 어떤 사건에서 봤던 유가족들과 확실히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경찰이 뭘 자꾸 상황을 알려. 자기가 먼저 전화하면 되지, 그러면. 경찰이 뭐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초등학교에 CCTV를 확보했다. 가해 여교사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 얘 2년 집에 빨리 가서 뒤져야 된다니까, 진짜. 비밀 지하실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렇게 벽 같은 거 다 만져봐야 돼. 비밀의 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쾌걸조로 SM바가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집에 야동 같은 거 컴퓨터 다 뒤져야 됩니다. 인제 입건됐어. 뭘 아무리 뭐 유가족이라 그래도 인제 입건되는데 뭘 알려주냐고요. 약간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자꾸 그 한강 의대생 그 아빠 느낌이 좀 나요. 아버님. 이 와중에 구속돼 있는 우리 윤통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리 믿는다. 본인 신경이나 쓰셔. 본인이 지금 코가 석잔데 지금. 또 입장이 그래. 여기서 또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윤석열 또 지 탄핵돼서 잘릴 생각만 하고 있느라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한다 또 이러겠지? 말을 하면은 너나 잘해라 또 이러겠지? 윤석열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감성핑들 얘기해봐. 윤석열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정답이야? 니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한번 해줘봐 나한테. 윤석열한테 내가 그러면 메일 보낼게. DM 보내서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라고. 더불어민주당 학교는 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되는데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무참하게 희생돼 충격이 크다.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은 학교에 대한 믿음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희생된 학생에게 애도를 표하고 상심에 빠져 계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자, 국민의힘. 어린 생명이 희생된 데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진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 내야 되는 거 보면은 무슨 이달의 추천도서 소개평 쓰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똑같이 할 수도 없잖아, 이게 문장을. 존나 골치 아플걸? 이거 대응팀이 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매번 뻔한 소리만 하는 거야, 매번 뻔한 소리만. 우원식 국회의장, 뭐 개혁신당 뭐 이런 사람 나왔고 문영배는 없어요?
우리 행백훈도 여기 한마디 해야지. 지금 행백훈 화제의 인물인데. 바쁜가? 글 지우느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축구계에서도 좀 왔었고, 예. 한혜진. 아, 야, 그니까 또 그것도 있어. 내가 이 아빠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늘아, 뭐, 미안해. 이런 거를 꼭, 이런 멘트로 추모를 해달라고. 나 그거 봤거든, 어디서? 나 이런 유가족 처음 봐. 난 그리고 예전부터, 그 누가 정이나 미안해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요즘에는 하늘아 미안해야 이제 인스타에. 정이나 미안해도 좀 이해가 안 가. 네가 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대? 얘도 못 지켰네? 너는 언제 지킬 거니? 미안만 할 거니 매번 인간이? 다 큰 성인이 씨발 항상 미안만 하는 것도 문제야. 똑같은 실수를 왜 반복하시냐고요. 그만 미안해 해. 그리고 이게 좀 똑같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어른 된 입장에서 괜히 미안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뭐라 안 해. 근데 그거를 인스타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밀어. 얼굴 페이스 아이디 확인 똑바로 찍었어. 아니면 패턴 이렇게 그렸어. 인스타 어플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밑에 더하기 눌러가지고 또 노란색 리본 다운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운받아가지고 사진 올려놓고 밑에 하늘아 미안해 해시태그 샵 슬픔 위로 공감 이게 씨발 미안한 사람의 태도냐? 이딴 거를 인스타에 왜 쓰시냐고요. 그냥 마치 무슨 미안 챌린지 하는 느낌이야. 야,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씨발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뭔가 도움이라도 되지. 니네는 무슨 도움이 되는데. 맨날 미안만 처하고 자빠져 있고. 한혜진 씨 이거 존나 쪽팔리시는 거예요. 감성에 빠져가지고. 이거 트로트 가수 양지은 씨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박광현 씨 이런 양반들 이 웃기는 짓이라니까. 혼자 조용히 하든가 뭐랄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너무 자랑하잖아 지금 인스타를 통해서. 챌린지 하듯이 마치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복합적인 그 속내가 뻔히 보여. 이 수작이 뻔히 보인다고요. 정이나 미안해 때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못할 뻔했어. 얘네 아빠가 아니었으면은. 얘네 아빠가 워낙에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이런 반발심이 결국 터져 나오는 거지. 조용히 혼자 하라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애도핑이야. 이러지 말라 이거야. 웃겨 보이니까. 하는 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이고 제가 예전에 활동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요번에 큰 사고로 아니면 뭐 상을 당했다. 조문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싶다. 같이 그냥 애도의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라.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씨발 이 애도의 감성에 빠진 나를 보여주기 바빠가지고 대가리가 으깨져 있는 거야. 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 거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요즘에는 좀 나아졌었어요. 사실 예전보다. 90년대는 그런 말도 돌았어. 정신과 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안 뽑아준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데도 꾸역꾸역 참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진짜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2000년대까지도 만약에 정신과를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옆에서 권유하면은 당사자가 화내. 나를 정신병자로 보냐 지금. 안 가. 이게 이제 2010년대 넘어가면서 슬슬 이제 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정신과 같은 경우가 꼭 정신병에 문제가 있어서 간다기보다 정기검진 상황 갈 수도 있는 거야. 산부인과를 임신해야만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안과를 뭐 장님대야만 가냐고. 그건 아니잖아. 점검 차원에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모르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병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신과 같은 것도 나도 조만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지금 살고 있나 한번 점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조만간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요번에 이런 사건 때문에 우울증이 뭐 원인 이렇게 기사 나버리면은 사람들이 지금 보는 우울증 환자들 인식이 이상해질 수 있는 거잖아. 우울증에 대한 낙인이 두려워서 도움받을 사람들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가해자는 그냥 응당한 죄값만 치르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밝혀졌으면서 우울증만 자꾸 기사를 내버리면 부적절하다. 범인이 문제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예.
저도 뭐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한번 겪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다는 아니야. 진짜 우울증 환자도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나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마치 정의남이야네처럼 이렇게 인스타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씨발 패션 우울증이야. 우울핑들이야. 우울핑. 그것들은 내쫓아야 됩니다. 이 우울핑들이 곧 애도핑이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야. 진짜 이 모든 것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우울핑들 때문에 진짜 우울증 환자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니까. 진짜 우울증 환자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있어요. 근데 꼭 이 트위터에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전 먼저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이지랄 하는 애들이 있어. 까만 사진 하나 올려놓고. 그럼 애들이 댓글로 저기요 괜찮으신 거죠? 그런 선택하지 마세요.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이지랄 한다고. 그 하트 박히는 거 좋아가지고. 근데 이 새끼 안 죽어요. 방구석에서 자빠져가지고 포카칩 처먹으면서 응댕이나 긁적거리고, 귀나 파던 손으로 코 우비고, 그걸로 또 포카칩 처먹고 응댕이 긁적거리고, 이지랄 하는 애들인 거라니까. 패션 우울증 이 새끼들. 우울증이 패션이라고요. 내가 볼 때 패션 애도고 패션 우울이야 다. 빨놈들. 진짜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다고. 깝치지 말라 이거야. 나대지 말라고. 진짜 하늘아 미안해 애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혼자 해. 인스타에다가 자랑하듯이 보여지기식 안 한다고. 깝치지 마 좀. 깝치지 말라고 진짜. 아 나대는 새끼들 존나 싫어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이 사건을 뭐 맹비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래도 그 오요한나 그 사건 때문에 거기는 또 몇 명 돼. 한 6명 돼. 얘기할 사람들이. 존나 많아. 그래서 복잡한데 그래서 이것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걸 보고 못 참겠는 거야 내가. 장원영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하려면은 이제 금요일날 했어야 돼요. 범죄사건 하는 날에. 근데 뭐 얘기가 나와서 글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글이 올라온 게 있길래 읽은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좀 복합적인 맹비난이 됐어요. 너무 많은 이제 사람들을 저는 적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니들이 안 그러면 되잖아. 니들이 X발 애도를 왜 강요하냐고. 왜 나대냐고. 왜 깝치냐고. 이거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쥐들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말이 심하냐 그래.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니네 걱정부부 봤어? 그 걱정부부 아내가 내가 남편이야. 니들이 아내고. 내가 욕을 하게 만들어 지금 니들이. 그 여자는 억울하다 그래. 그거에 대해 물어보면 니들도 내가 욕하는 게 억울하겠지. 이해 안 되고. 걱정부부야 지금 니네들이. 깝치지 말라니까. 가만히 좀 살아 조용히.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누구를 보고 화내냐고요? 아니 뭐 누군가는 찔리겠지. 누군가는 긁히겠지. 긁힌 새끼가 범인이지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적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맹비난 특집은 계속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컨텐츠지만 일이 터졌기 때문에 몇 달 만에 한번 하게 됐는데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뭐 또 한없이 막 또 막 내가 울면서 할 수도 없잖아 방송을. 가벼운 느낌으로 했는데 이게 제 요즘에 좀 방송 스탠스예요. 그렇게 캐릭터를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댓글이나 많이 남겨주세요. 내용이 달릴 것 같은데 하려면 해. 그 여러분 생각이니까. 내가 좀 발언이 경솔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뭐 어쩔 거야 이미 말했는데. 다음부터 잘할게요.